집합의 연산. 자, 우리가 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의 연산이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는 사칙 연산이라고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네 가지의 연산이 팔까지 갰으면 자겠다라고 한 거라니까. 자세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꾸벅꾸벅 조는 거야. 뭐 버티려고 하고 하는 건데 다 개는 순간 잘 거야 이거야. 자, 네 가지 연산 사칙 연산이라는데요. 집합에서도 여러 개의 연산이 존재합니다. 합, 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합의 연산 첫 번째 합집합이라는 애고요. 두 번째 교집합이라는 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집합이라는 애고, 네 번째 차집합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 가지의 또 규칙을 만드는 건데 분배 법칙, 교함 법칙, 결합 법칙,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합집합은요,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었을 때 싸그리 다 이게 합집합이야. 그러면 A 합집합 B를 우리는 이렇게 쓸 건데요. A 합집합 B를 이렇게 표현할 건데, 얘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X바 X는 A에 들어가거나 또는 X가 B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경우의 수랑도 많이 겹쳐지는데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또는이 나오면 뭐해? 합의 법칙을 쓰지.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 이 합이야. 사실 이 합은 덧셈에 대한 합인 느낌보다는 논리합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부호에서부터 옵니다. V야 V. V처럼 보이는 이 녀석. 선생님은 이제 전공을 수학을 했으니까 1학년 딱 들어가면 집합을 처음부터 배워요. 대학교 1학년 때. 집합을 배우면서 그걸로 한 학기를 배우게 되는데 집합론이라는 책을 배우거든. 거긴 집합도 들어있고 명제도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로 돼 있는 원서야. 거기에서 표현해줍니다. 합집합의 가장 기본은요, 논리합입니다. 교집합은 논리곱. 해서 이런 표현에서부터 와요. 즉 합이라는 개념, 곱이라는 개념, 또는이라는 개념, 얘는 뭐 동시에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는 애들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나 확률을 할 때 또는이 나오면 합의 법칙, 동시에 and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곱의 법칙을 그래서 씁니다. 순서가 조금 엇갈려 있죠. 왜? 얘기했잖아. 이거 언제 배우는 거야?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배우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경우의 수를 들으면 더 잘 들려. 왜 합의 법칙을 쓰는지, 왜 곱의 법칙을 쓰는지가 더 잘 들렸어. 모르겠어. 이 탁상 공론을 하고 있는 아저씨들, 모르는 아저씨들이잖아, 교육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야기겠죠. 파이팅. 선생님들도 다 그랬어. 즉 또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합집합입니다. 자, 그럼 교집합은요, A 교집합 B, 이렇게 얘를 좀 더 몽딱하게 쓰는 겁니다. 이 기호를 사용하고요,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있는데, 자, 한자어예요. 교, 뭐 할 교겠어? 만날 교자. 우리가 교점할 때 그 교입니다. 교집합, 두 집합이 뭐 한 포인트? 겹친 포인트. 이 녀석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요, X가 X는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 라고 써줍니다. AND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얘는 OI의 개념이 들어갔죠. 얘가 교집합이에요. 그럼 여집합은요,
이 여 한자어입니다. 남을 여자입니다. 우리가 여사건 할 때 그 여 반대의 개념 빼겠다라는 개념 이 여집합 반대의 개념 나머지의 개념입니다. 나머지 집합입니다. A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여집합을 표현하려면 일단 이 전체 집합이 하나 정의 되어야 해요. 큰 항아리를 우리는 전체 집합 유니온 이 녀석의 약자 U를 써줄 겁니다. 얘가 전체 집합이에요. A라는 애가 있어서 A의 A가 아닌 바깥부분 이 녀석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건제시법으로 A의 여집합은 어떻게 쓰겠어? X바 X는 A가 아니야 라고 써주겠지.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게 여집합이에요. 차집합은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차야 뺄셈처럼 이야기하는 차집합이고요. A 차집합 B 이렇게 사용합니다. A가 있었고 B가 있었는데요. A라는 녀석에서 B를 도려낸 부분입니다. 이만큼 F죠. 한입 배워먹은 모양이 될 겁니다. 이 녀석이 A의 차집합에 대한 A 차집합 B 이걸 이야기한 거고요. A 차집합 B는 조건제시법으로 쓰면은 X는 A에는 들어가지만 B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 그런데요 얘를 보니까요 그리고가 들어갔어. 여기도 뭐가 들어왔어? 그리고가 들어갔어. 그리고가 사용되면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A에는 들어가고 교집합 B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B에는 들어가지 않아. 들어가지 않는다면 뭐 사용해? 여집합 사용해. 그래서 얘랑 같은 뜻 A 차집합 B는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집합의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 녀석은요 모든 원소는 전체 집합에 들어가는데 X는 A에는 들어가지 않아 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이구나. 그럼 얘는 전체에서 뭐를 빼는 거가 되겠어? A의 여집합을 빼는 거랑 같구나. 얘랑 교집합 얘랑 같구나. 이거 찾아낼 수 있겠죠. 엄마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차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겠다.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빼는 거야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집합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 반대 이런 말 들어봤지? A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게? A가 아닌 거에 아닌 건 A겠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거야.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집합들에 대한 연산을 배우면 교환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야 하고 결합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그 다음에 분배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는 어떨까? 라는 거야. 얘랑 위치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그림이 바뀔까? 안 바뀌겠지. 합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구나.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가 같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얘랑 얘 위치 바꾼다고 색깔 한 개 바뀌니? 아니라고요. 교집합도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런데 여집합은 뭐 써? 교환할 게 없고요.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가 같을까? 라고 한 거야. 얘랑 이름이 바뀌어. 어때 그러면?
다른 곳에 색칠하게 되는 거잖아. 얘는 A한테 색칠하는 건데 뒤집으면 누구한테 색칠하는 게 돼? B의 애플 모양에 색칠하게 되는 거잖아. 색칠한 대상이 바뀐다고. 그러니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차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아. 아, 그러면 이 녀석 우리 연산할 때 분배도 쓰고 뭐도 하고 할 건데 교환 법칙이 자유롭게 되고 결합 법칙이 자유롭게 되어야 문제 풀기가 쉬워. 근데 차집합이 덩그러니 나오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여간 불편해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차집합으로 표현된 녀석을 뭘로? 교집합으로 표현해서 연산에 사용하고 싶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사용할 거다. 입에 좀 붙어야 합니다. 손에 읽는 것보다 입에 읽는 게 좀 더 고수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겨. 너네들 입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지. 아는 거야. 그거 대답 못하는데 할 줄은 아는데 말하기가 어려워. 이건 조금 들도달한 거야. 떠들 수 있어야 돼. 됐죠? 이 내용이요. 우리 어디까지 추락 나오냐면요. 많이 나옵니다. 쭉 해서 딱 140페이지 있는 내용까지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교환, 결합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문제를 풀까? 그러면 할 수 있겠다. 이거 하고 문제 풀자. 교환, 결합까지 이야기합시다. 자, 이거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합집합은요 커지는 집합이에요. 덩어리가 커지는 집합이고 교집합은 작아지는 집합이에요. 즉 합집합하면 커져, 교집합하면 작아져. 요거는 그냥 알고 가셔야 돼요. 왜? 나중에 우리가 연산할 때 포함 관계를 표현할 거거든. A가 B에 포함되었을 때 얘랑 같은 거 5개 해가지고 얘를 외워야 해. 요걸 외워야 이 표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리우는 명제에서 사용하는 녀석인데 같은 뜻이야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런 거지. A 교집합 B. A라는 녀석 안에 B라는 녀석이 들어있었어. 그러면 A에도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 건 어디겠어? 요 녀석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 A 교집합 B는 뭐 나와야 돼? A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합집합은요. 얘도 되고 얘도 돼.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됩니까? B가 되죠. A 합집합 B는 B야. 그 다음에 차집합 A에서 B를 빼버리잖아. 작은 거에서 큰 거를 훅 없애버리잖아. 그럼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러니 얘는 공집합이야. 그 다음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A가 아닌 놈, B가 아닌 놈 누가 더 커? 작은 놈이 아닌 거. A가 아닌 놈이 더 크니까 포함 관계는 바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작은 놈의 여집합과 큰 놈의 합집합. 작은 놈의 여집합은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다가 큰 놈까지 합쳐버리면요 싹 다 색칠하는 전체 집합이 돼 라고 하는 요 5개는 우리가 다 같은 이야기야 라는 걸 풀고 갈 거니까요 공간 하나에다가 적어주세요. 나 오늘 지도 좀 많이 나가도 되잖아. 오늘 어차피 금요일날 클리닉 없잖아. 우리 오늘 수업하면 다음 주 월요일날 만나자. 나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폭발 한번 해도 되잖아. 아직도 숙제를 안 했어? 시간이 그렇게나 많은데. 나 한번 해도 되잖아. 죽일 거야. 안 돼. 아이 키리고 운동하는 거 같지?
내가 어제 학생 하나한테 1학년 학생 하나한테는 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돌아가. 그렇게 공부할 거면 하지 말라. 이런 선생님이 어딨어? 좋은 선생님. 너희들의 돈 걱정이 좋은. 걔한테 내가 너를 불러 안 불러? 도와줘 안 도와줘? 너랑 그렇게 씨름을 하는데 그 더럽게 안 나오면서 굳이 뭐하러 다니냐? 그러면 다니지 마. 돈 없잖아. 그 돈으로 너네들 주식 투자해. 그게 더 미래가 밝아. 주식. 내 삼성 아직도 회복이 안 되네. 내 삼성 언제 돌아오지? 너무 슬프다. 자, 아무튼 요거 5개 다 적어줬죠? 교환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요. 결합법칙이야 뭐 합집합, 교집합은 결합법칙도 성공합니다. 근데 분배는 너네 분배법칙 물어봐야죠. 건이야, 왔더 분배법칙. 분배법칙이 뭐야? 어떨 때 그렇게 해줘? 응? 아닌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분배법칙을 처음 배우거든? 분배법칙,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은 정확하게 덧셈의 결합법칙, 덧셈의 교환법칙, 곱셈의 교환법칙, 곱셈의 결합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배법칙은 그런 표현을 안 했어. 그 이유가 뭘까? 교환과 교환과 결합은 같은 연산끼리 하는 거야. 덧셈은 덧셈끼리, 곱셈은 곱셈끼리 하는 거야. 그게 결합이고 그게 교환이야. 여기까지 되셨어? 분배는 다른 연산끼리의 계산이야.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는 게 분배잖아. 한 놈은 곱하기로, 다른 놈은 덧셈으로 다른 연산이 섞여 있을 때 요 녀석을 곱셈 먼저 해주고 더할 거야. 이 의미로 주는 게 분배법칙이란 말이야. 우리 연산에서, 집합의 연산에서도 분배법칙이 있는데 이렇게 연산이 다른 경우에 사용해. 같은 경우에는 안 해. 이렇게 연산이 다를 때. 자, 우리 요거 보니까 어떻게 했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나중에 더했지. 그럼 분배법칙도 똑같아. 얘랑 얘랑 뭐하고 교집합하고 얘랑 얘랑도 교집합하고 이 둘을 나중에 합집합할 거야. 이게 분배법칙이라는 거야. 이해되셨어? 하나 더. 얘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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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부터 하고 합집합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친구들 하고 나서 교집합하자. 우리가 분배를 쓰는 이유는 뭐야? 계산을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 물론 간단하게 하는 그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과정이 복잡한 거고 계산의 답이 간결하게 나오려고 하는 거야. 연산의 과정이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게 교환, 결합, 분배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 뭐 없어. 여집합에 관련된 이야기야. 우리가 A의 여집합 어떤 의미라고? A가 아닌 애라고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여집합은 뭐다? 반대의 개념, not이라는 뜻이야. 우리가 명제에서 not P라는 녀석을 표현할 때도 P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거야. 즉 반대. 얘가 아니야? 아니야 라는 뜻이야. A 합집합 B라는 애를 여집합, 이 전체를 여집합, 전체를 뜬그룹 다 모아서 얘를 반대 의미로 시킬 거야. 이게 드모르간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다 뒤집을 거야. 이 뜻이야. 그러면 A 여집합, 교집합 B라고 있었어. 이 녀석의 드모르간 법칙 컴플리먼트 여집합 C 세우면 어떻게 될까? 얘의 반대는 뭐가 된다고? 건이야?
이 녀석의 얘하면 얘한테 얘하면 아까 내가 여기다 써뒀는데 반대 그거 아니야? A 여집합의 여집합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되는? A가 돼야지. 전체 왼열. 그 다음에 교집합은 합집합. B는 여집합.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한 번 더 꽈야지. 동윤아. 얘는 어떻게 될까? 미안하다. 찐. 아니 씨. 이게 뺄셈이냐? 우리가 연산해서 이거 차집합 아닙니까? 형 차집합이 플러스로 하면 어떡해. 그렇게 살인미소를 날리는 게 있다고? 자, 이 녀석 우리 바로 못한다고요. 연산이 안 된다고요. 차집합은 연산을 바로 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로 고친다고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고치고 가는 거야.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나 더 이야기해줬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요. 쭉 넘어가서 이제 다 나왔습니다. 자, 우리요 뭐부터 풀 거냐면요 142부터 가겠습니다. 142 필수 1번이고요. 오늘은 요거 연산 다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하고도 시간이 나오면 그 뒤에 있는 것도 더 하자. 아유, 우리 상담 시험 봄이야. 이거 다 너네 명제 전까지잖아. 그래서 이번 주가 너네들 마지막 쉬는 주말이 될 거야. 왜냐면 딱 지나면 이제 시험 한 달 남게 되거든. 여차하면 그냥 주말에 올 거야. 클리닉을 보는데 책을 보내? 나와? 이렇게 할 거야. 어쩔 수 없어. 그치? 가마스바 1학년 가마스바 1학년 책 다 나왔나?
더 주려고 했더니 어씨 천재형이 한 번밖에 없어. 비상? 비상? 아 근데 너네 씨 진도당 그래 가져가. 잊어버리면 없어. 일행 뭐 아직 숙제 덜하고 이런 애들 아직 풀 시간도 없고. 아니 주례가 없다 그지? 청소권은 꼭 갖고 싶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 아마 다음 주면 다 나와 있지 않을까? 자 봅시다 이제. 갑자기 얘기하다 문득 떠올랐는데 너무 빨리 준 건가? 아니야. 이거는 따로 검사 안 해. 이건 언제까지 해라, 언제까지 이거 해놔라고 촉박하게 안 할 거고 그냥 너네 스프링 갖고 와봐. 주말에 나와. 주말에 나와서 다 채워. 이거 얼마 안 돼. 이거 얇아. 너네 굳이 뭐 안 해도 다 할 수 있을걸? 얇아. 이거 좀 얇아. 족보 이게 아직 안 나와서 족보 나오면 바로 또 프린트 해줄 건데 너네 저번 시험 기간 보니까 족보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거 다 끝내지도 못하고 시험 보더만 뭐. 그치? 다 끝내고 시험 본 애가 몇 명이나 됐어. 다 끝냈다고 다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면. 자 봅시다. 자, 세 집합 A, B, C가 있었습니다. B라는 녀석부터 좀 확인할까요? B는요 4랑 9 사이인 정수니까 5, 6, 7, 8 이렇게 가지고 있겠고 C는 12의 양의 약수. 그럼 C는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다. 비합집합 C A는 잘 모르겠는데 비합집합 C는요 얘랑 겹치는 거 싹 다 적어줘 라고 한 거야. 1, 2, 3, 4, 5, 6, 7, 8, 12까지 얘랑 교집합 A 3, 5, 7 교집합해달라고 했죠. 그럼 뭐 하는 거? 겹치는 거 찾아줘 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향수 냄새가 나요? 네? 이렇게 향수 냄새가 나요? 이게? 누가 이렇게 향수를 뿌렸어? 어떤 아저씨요? 가만있어 봐. 누가 이렇게 멋을 부리나. 어떤 아저씨요? 저요? 아저씨 향수네. 자, 그럼 정답. 자, 그 다음. 자, 2번입니다. A 교집합 B랑 C를 합집합하겠대. 그러면 A 교집합 B, 얘랑 뭐 하는 거? 겹치는 거부터 찾자. A, B 겹치는 거 뭐 있습니까? 하면 5랑 7 겹치겠죠? 얘랑 합집합 얘를 하겠대요. 1, 2, 3, 4, 6, 10여 귀찮아. 그러면 1, 2, 3, 4, 5, 6, 7, 12까지. 귀찮은 거 그냥 한 거야. 2번 서로 소인 두 집합이라고 했어. 야, 우리가 약수와 배수라는 단원을 배울 때도 서로소를 배워. 숫자에서 서로소는 어떨 때 서로소를 써? 박민준아. 오늘 집에 가면 여기 접시에 물을 받아. 어차피 이만큼. 어이씨, 내 얼굴 나오고 있었네. 서로소가 뭐야, 현웅아? 그렇지, 공통된 약수가 뭐밖에 없어야 돼? 1밖에 없는 걸 우리 서로소라고 합니다. 아까 약수 뭐랑 같은 거야? 동집합과 같은 거야. 즉 공통된 집합이 뭐밖에 없는 경우, 공집합밖에 없는 경우. 그 얘기는 뭐야?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야지. 겹치는 게 없을 때 우리는 그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A랑 B가 서로소인 녀석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A도 찾고 B도 찾아서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확인해보자 라고 한 거지. 얘 A는요 1, B는요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있네요. 뭐가 겹쳐? 1이 겹쳐. 얘는 서로소가 아니야.
그 다음에 a 제곱이 16이라는 거 a는 풀마 4 마이너스 4랑 4가 있고요. b는요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럼 뭐 있겠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간대. 심지어 정수도 아니야. 그냥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엄청 많은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4보다 이렇게 있어야 돼. 얘랑 얘랑 겹치는 거 있겠어? 없겠지. 2번이겠다. 나머지는 해봐라. 3번. 자, 그 다음 연산도 한번 해보라고 했네요.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 이 10 이하의 자연수들 중에서 A는 짝수, B는 3의 배수에 대해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한번 볼까요? 뭐 있어요? 12의 자연수 중에서 1, 2 안 돼. 2, 4, 6, 8, 10, 12가 있겠다. 그 다음 B는 3의 배수 3, 6, 9, 12까지. 자, 선생님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있는데 일단 A랑 B라는 녀석과 겹치는 게 6하고 12가 있을 거고 나머지 2, 4, 8, 10은 여기에 B, 3, 9는 여기에 나머지 숫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얘네들은 여기에 있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일렬로 썼던 거랑 이 그림 사용하는 거랑 뭐가 더 편한지 알아보자. A합 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A합 집합 B는 얘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녀석이 아닌 거 뭐 있겠어? 1, 5, 7, 11 있겠지. 어때? 풀기가 훨씬 더 간단해진다는 얘기.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즉 6하고 12 뺀 나머지 1, 2, 3, 4, 5, 7, 8, 9, 10, 11까지 감 남았네요. 그 다음에 A 여집합 빼기 B라고 했어. A 여집합이 뭔데? A 여집합이 얘가 아닌 요만큼이야. 여기에서 뭐까지 빼달래? B까지 빼달래. 뭐만 남아? 얘만 남겠지? 1, 5, 7, 11이다. 자, 그럼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우리가 아까 연산을 배웠었는데요. 얘는 A 여집합의 교집합의 여집합. 드모르간 아까 생각나? 다 뒤집으면요. A 합집합 B라는 애의 여집합. 어때? 위에랑 같아졌지 연산이? 그래서 같은 결과를 가져. 자, 그럼 요 녀석도 한번 알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얘는요 B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 여집합 시키면 그대로가 될 거고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할 거고 그럼 얘는 A 차집합 B라고 다시 쓸 수 있겠지? 2, 4, 8, 10 선생님은 연산이 편하니까 이렇게 연산하는데 너네들 요거까지 가려면 이제 생각하면서 따라와야 돼. 아, 근데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거 한번 보라고요. 쫓아 해보라고요. 흉내 내 보시라고요. 드렸습니다. 다음 장. 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집합의 연산. 자, B라는 애가 1, 2, 4, 5가 있었고요. A 교집합 B에는 2가 5가 있었고요. 전체 다에서는 쟤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대. A랑 B가 있었는데요. A랑 B의 교집합에는 2랑 5가 있었고요. B에는 1, 2, 4, 5 이렇게 가졌대요. 그런데 얘네들을 다 포함하면 이 숫자를 가져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나머지 애들이 A 안에만 들어있는 애가 있지.
1, 2, 3, 4, 5, 6, 7이다. 자, 이제 뭐를 구하랍니까? 집합 A를 구해달랍니다. 아, A는요, 뭐 들어있어요? 2, 3, 5, 6, 7 들어있다. 자, 아까 우리 포항관계로도 이거 풀었던 거 기억납니까?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우린 체크할 거야. 왜?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나는 나와. 안 나오면 내 손모가지를 걸지. 자, A랑 B가 있는데요. A 교집합 B가 2랑 5래요. 즉, 요 안에도 2랑 5가 있어야 돼. 2랑 5가 있어야 되고. 요 안에도 2랑 5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5가 될지 얘가 5가 될지 몰라. 하지만 일단 얘는 얼마여야 돼? 5여야 해. A 제곱 더하기 4가 얼마여야 돼? 5여야 해. 그럼 A 제곱이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A는 풀마 1이야. 그러면 자, 1번 A가 1일 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계열은 다 이렇게 조건 쪼개가는 거야. A가 1이면 B라는 집합은 2, 4, 5 해서 2랑 5를 가져. A가 마이너스 1이면 B라는 놈은 0, 4, 1 이렇게 돼서 2도 없고 5도 없어. 슬프네? 그럼 누구밖에 안 돼? 얘밖에 안 되겠지. 그래서 A는 얼마다? 1이다. 자, 전체 집합에 대한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 이거 하나 확인해야죠. 전체가 아니래. 전체가 아니래. 그럼 뭐겠어? 전체의 반대는? 얘 공집합. 공집합의 반대. 공집합의 여집합 씌우면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 씌우면 공집합. 그러면 A는 공집합 안에 들어가니? 아니지. 공집합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니까 이거 아니고. A 합집합 B 하면은 커진 데서 작아진 데서 합집합은 커지는 놈이야. 커지는 놈이 A 안에 들어간다고? 아니. 그럼 교집합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지는 애야. 이렇게 A, B가 있는데 교집합 여기란 말이야. 얘는 B 안에 들어가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 당연히 들어가겠지. 얘는 교집합의 여집합, 이거 우리 뭐라 그래? 요렇게 쓸 거고, 얘는 아까 B의 여집합이라고 했거든. 얘 B의 여집합과 B가 같을 수가 있는가? 아니. 아무리 합집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들어가겠어? 그것도 아닌 거지. 항상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B가 A 안에 들어갈 때 같은 거 5개 쓸 겁니다. A 합집합 B. 자, 합집합은 커진다고 작아진다고? 커진다고. 둘 중에 큰 놈이 누구야? A지? 큰 놈 나오는 거야. 교집합 하면은 작은 놈. 그 다음에 여집합 하면은 순서가 바뀔 테고. 그 다음에 작은 놈한테 큰 놈 빼면 공집합. 작은 놈의 여집합과 큰 놈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이 5개가 같습니다. 아까는 A랑 B 쓴 거야. A가 B 안에 들어갈 때 그걸 쓴 거야. 선생님 지금 말하는 거 들었어? 합집합하면 큰 놈 나오고, 교집합하면 작은 놈 나오고, 여집합하면 순서 바뀌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 작은 거의 여집합과 큰 거를 합하면 전체 집합. 말로 표현하는 거야. 자, 요거 중에서 이제 그 다음 뭐 하면 돼? 찾으면 되겠지. 1번 맞는 거 끝. 다 했어. 1번 맞는 거. 그러니까 그 5개, 저 5개 무조건 쓰는 거야. 무조건 쫓아와야 돼. 알겠지? 자, 요 녀석도 우리 아까 X가 A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B의 부분집합,
요거 봤었죠? 이거랑 같은 이야기를 다룹니다. 두 집합 A, B, C, A, B가 있었는데 A 교집합 X가 X래. 교집합하면 뭐가 나온다고? 작은 거 나온다고. 작은 거. 즉 X가 A 안에 들어간다고. 이 뜻이야. 그 다음 합집합하면 큰 거 나와야 되는데 큰 게 X랴. 그러면 A 차집합 B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 X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X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반드시 A 차집합 B는 갖고 있어야겠구나. A 차집합 B가 뭡니까? A에서 B의 원소를 뺀 나머지 A, B, C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고 A, B, C, D의 2의 부분집합이구나. 그러면 얘네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선택권을 가진 애는 몇 개인데? 2개인데 2의 제곱계 몇 개 갖겠다? 4개를 가질 수 있겠다. 어차피 이거 한다고 더 연습 문제는 안 생겨. 간단히 하시오. 연산해봐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차집합을 어떻게 만들자고? 교집합으로 만들자고요. 1번 보면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인데요. 얘는 A 교집합에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거고 이 녀석의 여집합이란다. 그럼 드모르간 써야겠네. A 교집합에 A 여집합 합집합 B로 바뀔 거야. 자 이제 얘랑 연산이 달라졌으니 분배 법칙을 쓸 건데 그럼 A 교집합 A의 여집합과 교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A라는 애랑 A가 아닌 애가 겹칠 수 있나? 없겠지. 있어? 없어. 얘는 항상 분집합, 공집합이어야 돼. 그럼 공집합과 A 교집합 B인데요. 교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합했을 때 큰 놈 나오는 결과는 A 교집합 B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와 같은 집합을 고르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A 교집합 B가 있을 테고 그 녀석을 체크해주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도 한번 볼까? 똑같습니다. 연산이라는 게 여집합의 합집합, B차집합 A의 여집합이고요. 차집합을 먼저 우리가 연산하기 좋게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가지고 드모르간으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놨더니 어때? 다 합집합이지. 그럼 우리 분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결합 법칙만 잘 써주면 돼. B 여집합 합집합에 얘랑 얘부터 하는 A 여집합 합집합 A가 됩니다. 그럼 얘 뭐예요? A랑 A가 아닌 애들 싸그리 다 합치면 전체 집합 되겠지. 얘랑 합집합 B의 여집합인데 합집합은 당연히 큰 놈 나와야겠다. 전체 집합. 3번이 제일 좋은 문제겠지. 3번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일단 첫 번째 B차집합인데 얘를 교집합으로 바꿀 거고 전체 여집합. 얘도 B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 라는 녀석으로 바뀌겠지. 엄마 얘는 분배했던 걸 쭈그러 드릴 거야. 왜? 얘도 비교집합 얘도 비교집합. 그러면 비교집합과 얘랑 얘를 합집합한 놈에서 분배 썼던 거니까. 여기까지 됩니까? 그런데 A 아닌 것과 A의 합집합은 뭐 나와야 돼요? 전체 집합 나와야겠고 전체 집합이 나온다라는 거 비교집합 전체 집합을 하겠다라고 한 거야. 교집합하면 큰 놈 나와야 돼? 작은 놈 나와야 돼? 작은 놈 나와야겠지? 이제 얘랑
교집합하면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자신 나오겠네. 교집합이 여집합인데 에잇. 이거 아까 뭐 나온다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고 나온다 그랬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152페이지까지가 월요일까지의 과제입니다. 자, 너희들 페이지 쪽 페이지. 자, 월요일 날 베이직은요. 베이직 107페이지까지야. 107 영상에 다 남았어. 베이직은 107까지야. 안녕.